안녕하세요. 교통사고의 마침표 사고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의뢰인이 보험사에서 제시받았던 금액의 10배를 받아다 드린 이야기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 후미를 가해 차량이 추돌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흔한 사례죠. 그런데 이 사고가 좀 컸어요. 이 사고 충격으로 의뢰인이 탑승하고 있던 이 차량 뒷부분은 물론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앞부분까지 굉장히 크게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고 자체는 좀 일반적인 사고다. 그리고 이 의뢰인들이 뒷좌석 탄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건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요. 입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의뢰인을 포함한 이 동승자 전원에게 50만 원씩을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을 포함한 동승자들이 젊고 건강하고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그런 50만 원이라는 이 작은 금액으로 합의 요청을 한 거죠.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부터 보냐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척추체의 추간판, 그러니까 디스크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런 게 있었으면 보험사에서 50만 원만 제시를 했을까요? 어쨌든 저희는 저희 의뢰인이 오신 다음에 이 진단서 같은 의료기록 일체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 받고 꼼꼼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예상대로 의뢰인에게 이 경추, 그러니까 목에 이 추간판에 디스크에 광범위한 팽윤, 돌출, 파열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의료기록들을 받아놓고도 사실은 못 본 척을 한 거죠. 저희는 이런 의료기록을 기반으로 보험사에 협상을 했고요. 보험사가 250만 원, 290만 원 이렇게 이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좀 젊은 의뢰인분들이긴 했어요. 근데 이 젊은 의뢰인분들이 이렇게 추간판에 충격을 얻으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 직업,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예상 치료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250, 290은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맞고 나서 한 3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3주 만에 보험사의 합의금을 490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분은 이 빠른 시간 안에 기존 치료비, 앞으로 향후 치료비,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이 금액을 확보하게 돼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분의 어떤 직업이나 나이 같은 걸 고려하면 한 700~800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건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빠른 합의를 원하셔서 490만 원으로 합의를 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요, 많은 분들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바로 수락하시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보험사는 절대로 저희 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죠. 이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나 아니면 이 직원의 고가가 결정이 되고 넓게는 이 회사 전체의 이윤이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알아서 내 상황을 고려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시하는 금액을 바로 수락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특히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고 직후엔 아픈 줄 모르다가 조금씩 아파져서 몇 달 혹은 길게는 1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아프다는 걸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뇌진탕처럼 그때는 많이 아픈 경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뇌진탕과 다른 병이 같이 있으면 뇌진탕이 너무 아프니까 딴 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진료도 안 봐요. 이러면은 보험사에서는 그런 상해가 있다는 걸 아예 신경 안 쓰고 단순 뇌진탕이니까 얼마 드릴게요, 5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르게 합의를 하면 안 되고, 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치료를 받으실 때 제일 아픈 부위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픈 것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몇 달 뒤에 아픈 게 발견이 되면 그동안 안 아팠는데 몇 달 뒤에 아픈 거 보면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보험사랑 합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소송을 간다거나 할 때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바로 수락하시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라.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양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보험 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인 행동 아닐까? 보험 사기 아닐까?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여러분이 받는 금액은요, 단순히 지금 아픈 거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고 앞으로 아플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계산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한번 물론 합의를 한 뒤에도 이제 추가 합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 번 합의를 하면 다시 청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 사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는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절대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나의 운전자 보험, 나의 자동차 보험, 이 회사 나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냥 맡겨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보험사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대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받을 금액을 대리해주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대리권도 없고요, 심지어 대리를 해주면 불법입니다. 내 보험사라고 해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보험사랑 같은 입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쪽 보험사에 얘기하는 경우가 돈 제일 적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줄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고 심지어 불법이고 입장은 오히려 보험사끼리 더 비슷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직원은 절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사고닷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닷 서비스에 들어오시면 별다른 비용 같은 거 내지 않고 내 사고 상태를 입력하면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있는 권리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손해배상 전문가들의 역할입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사고의 마침표 사고닷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계산기 특별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